내 집인데 왜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야? 오늘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헌신했지만 결국 외면받은 뒤 제 삶을 되찾기로 결심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이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늙으나 젊으나 자식 걱정은 끝이 없나 봅니다. 우리 남편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은행에 몸 바쳐 일하고 퇴직할 때까지 묵묵히 자기 자리 지켰지. 두 아들 녀석 남 부럽지 않게 뒷바라지에서 번듯한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까지 얻게 해줬는데 그때는 정말이지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둘 다 장가들 때 집 사줄 형편은 안 됐어도 서울에 전세집 하나씩은 해줬어요. 며느리들도 자식이란 생각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 아버지 살아계실 땐 명절이며 제사며 꼬박꼬박 찾아왔었는데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우리 애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싹 달라졌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힘들겠거니 이해하려고 애썼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도 뜸해지고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심지어 제 생일조차 잊어버리더라고요. 원래 생활비를 아이들에게 받아서 쓴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돌변한 태도에 전 정말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감정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엔 남편의 연금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 연금은 끊어지고 유족연금은 저 혼자 생활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서 살림만 해왔던 저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각자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줄 수 없겠냐고 물었죠. 정말 그 말을 꺼내기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생활비 한 번 받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들도 살기 어려우니 너희나 잘 살면 그게 제일이다. 이런 마음이 컸기 때문이지. 부모인 내게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도 나를 돌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뒷바라지 해준 것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 아들 녀석이 어느 정도 생활비만 조금씩이라도 보태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 엄마, 저희도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대출금리도 오르고 아이들 학원비에 저희 네 식구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정말 팍팍하다고요. 그래요, 엄마. 정말 요새 주식도 폭락하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정말 너무 어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엄마까지 왜 그래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재산도 없어요? 설마 엄마한테 땡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제까지 자식과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죠. 아이들에게 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구나, 엄마는 괜찮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던 것인지요. 결국 저는 이른이 다 된 나이로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 공공근로 형태의 일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이번엔 저의 명의로 된 40평대의 아파트가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공시지가인지 뭔지 그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대체 이 텅 빈 집에서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집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 다 바치고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이나 받아야 하나? 그래서 알아봤어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러던 중 우연히 주택연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거면 나도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발칵 뒤집혀서 당장에 달려왔습니다. 아니 엄마, 지금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만 줄이나 알아요? 지금 매달 쥐꼬리만큼 주는 그 연금 때문에 이 집을 엄마 마음대로 은행에 넘기면 어떠해요? 저희가 너무 어려워 생활비 못 드리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하라고요? 이 집은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건데 엄마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시는 건 정말 아니죠. 아주 뻔뻔한 녀석들이죠.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녀석들이 이 집에, 그것도 제 집에 눈이 멀어서 달려온 겁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들 지금 은행에서 주는 돈 몇 푼이라고 했니? 그래, 엄마에게는 그깟 돈 몇 푼도 어려워서 못 주겠다면서 이 집은 내가 죽으면 너희 거라는 거냐? 대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내가 짐짝으로 보이니? 소리치면서 그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 집은 이제 내 거다. 아니, 원래 내 집이야.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못 된다. 이제까지 내가 너희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던 것은 너희 부담될까 봐였지. 홀로 되어 힘든 나를 내팽개쳐도 상관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너희들은 신경 꺼라.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자식들에게 매달려 구걸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되찾아야겠다고. 아들들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 집이니까요. 결과는 뻔했어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아들들은 당연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전 이제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가끔 아들들에게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고 죄송하다며 전화가 오지만 아이들에게 돈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기대했던 제 자신도 후회하고요. 자식들아, 부모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모시는, 그리고 귀찮아지면 홀대하는 그런 짐짝 같은 존재가 아니다. 미래의 너희에게 보장된 유산도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잊지 마라. 너희도 언젠가 늙는다는 것을. 언젠가 이 같은 일이 너희에게 생기지 않길 엄마로서 진심을 다해 바랄 뿐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머니의 사이다 이야기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더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래요. 그럼 다음엔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싱싱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